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실 크게 발자가 필요도 없는 게 물가가 올라도 예전보다 더 올랐네 하고 예전보다 적게 사면 일상이 크게 지장 없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물가는 매년 오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오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좀 더 오르긴 했죠. 근데 이게 정말 겁낼만한 상황인가? 물가 올랐다고 해서 정말 못 살 지경인가? 난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봐. 왜 벌써부터 사람들이 호들갑이죠? 벌써부터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말이 왜 나온 거죠? 사실 이런 말이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물가 올라서 힘들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팍팍하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가진 게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물가 올라도 간단합니다. 그냥 적게 쓰면 돼요. 덜 사먹고 쓸데없는 소비 안 하고 살면 돼. 살만해 여러분. 근데 벌써부터 진행됩니까? 벌써부터? 아니 생각해봐. 뭐 밖에 음식 비싸다, 안 사먹으면 돼요. 안 사먹어도 된다니까. 사실 쿠키러님 아까 본인이 그루세라고 했잖아. 저는 그루세 분들 아무도 타격이 없어. 아무 타격이 없어요. 원래 해왔던 대로 하면 돼. 단지 그냥 예전보다 좀 나가는 분들이 좀 더 많았을 뿐이야. 그래도 뭐 워낙에 안 쓰니까 뭐 저분들의 타격이 크게 없어요. 근데 저런 그루세 같은 사람이 얼마 없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럼 사람들이 왜 그 먹고 살기 힘든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왜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냐면 그런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소비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평균적인 소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뭔가 대중화가 돼버리면 그 정답이죠 합니다. 뭔가 널리 벌어지면 이상한 생각을 못 가져요. 사치 부리는 것도 남들이 다 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같은 것도 언제부터 대한민국 해외여행 이렇게 많이 갔다 그래? 많이 안 갔잖아. 근데 지금 많이 가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진짜로 할부로 사는 것도 사실 이거 좀 미친 행동이죠.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워낙에 그렇게 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뭔가 소비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근데 나 지금 통장에 보니까 돈이 없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뭐하는 돈이 없네. 나 그동안 보내왔던 돈 다 어디 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보통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자기가 해왔던 소비 같은 거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좀 내려놓고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원래 뭐 남들 하는 거 안 하고 소비 줄이고 했던 분들은 사실 원래 해왔던 대로 하면 됩니다. 쿠키선님 같은 분들은 원래 돈을 안 썼으니까 늘상 살았던 대로 하면 돼. 그분들은 사실 뭐 경기 안 좋아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일반 사람도 그게 안 돼요. 허리띠를 졸라맨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그냥 졸라매면 돼요. 근데 허리띠를 풀고 살았던 분들은 그 졸라매는 게 안 돼요. 허리띠를 안 하고 살았던 분들은. 말로는 졸라맨다. 말로는 뭐 줄인다 하지만 그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비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안 바뀝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행착오도 많이 걸리고. 뭐 지금 아끼는 사람은 처음부터 뭐 한 번에 아꼈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돈을 안 쓰고 있던 사람들도 중간에 뭐 과소비도 좀 하고 실수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보면 좀 과소비를 많이 해요.
돈을 많이 써.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경기 안 좋다고 소비를 확 줄인다고? 뭐 그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 배란 음식 먹었던 사람 배란 음식 안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배란 음식 안 먹으면 해 먹어야 되는데, 해 먹는 거 쉽겠냐고요. 해 먹는 거 귀찮았는데. 되겠냐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치킨 먹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안 먹게 돼.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1년에 한 두세 번씩 여행을 갔던 사람이 여행 가면 안 돼. 안 가고 버티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 고쳐,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있어. 내가 뭔가 기본값이 된 거 있잖아. 그걸 포기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게. 예를 들어서, 카푸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차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유지하기 힘드니까. 차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안 파잖아요. 끝까지 유지하잖아, 끝까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 보면, 객관적으로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낮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게. 소비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한번 습관으로 그러지면, 잘 안 바뀝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것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팍팍한 겁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것 없고 건강한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브레인포그라는 희귀증후군을 2년째 겪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죽을 듯한 고통입니다. 건강한 사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레인포가 뭔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브레인포그. 뇌에 낀 안개란 뜻으로 머릿속이 뿌옇고 멍한 느낌이 지속되어 사고력과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피로감과 우울감 느끼는 현상이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멍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 깨면 좀 멍하죠. 잠을 좀 푹 자다 일어나면 멍하잖아. 그래서 세수하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 나아지잖아요.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아마 그런 상태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공부도 잘 안 되고,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 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분한테는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아픈데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짜잘하게 아픈 건 있겠지. 뭐 감기 걸리고 뭐 몸살 끼고 이건 있겠지만 크게 아픈 거 없는 사람. 이분한테 정말 부러울 것 같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님보다 아픈 거 없고 건강한 분들도 불만이 더 많아요. 이제 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 아픈데 없는 사람들이 더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런 거 참 야같죠. 여러분 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왜 암 환자나 아니면 이제 뭐 희귀질환 앓고 있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 번씩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나는 정말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좀 경솔했구나. 내가 세상을 좀 삐딱하게 봤구나. 그런 거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루하루 견디는 것조차 힘든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는 어디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옆에 돌봐줘야 되는데 그 가족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보호자도 어디 가지 못해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3남매가 있어. 그, 첫째가 이제 여자고, 딸내미고, 둘째, 셋째가 남자예요. 근데 삼형제가, 유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희귀제는 앓고 있는 거야. 뭐 이제, 좀, 허약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약하고 힘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지체장애 정도는 아니고, 걸을 수 있는데, 뛰질 못하는 거야, 이게. 네. 근육이 없는 거야, 이게. 근육이 없다 보니까, 어디 화장실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부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보통 사람의 머리나 이제 말은 되는데 저 정상인과 다르게 없어요. 몸이 허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몇 년째 병원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그 환자분이 밖에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다고 이게. 나는 저렇게 창문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봤을 때 걸어가는 게 뭐가 부러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몸이 불편하고 병원 밖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러면 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병원에서 이제 뭐 병마와 싸운 분도 있어요. 그분들 다큐를 한 번씩 보기 바랄게. 그러면 좀 삶의 의지가 강해져 이게. 물론 그분들이 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어떻게든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을 쓴단 말이죠 이게. 가족들도 그 환자가 이제 겪는 고통을 보면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분도 힘들겠지만 이분 가족들도 힘들겠죠. 옆에 지켜봐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몸 건강한 거 아픈 데 없는 거 보고 아시고 그리고 음,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필요한 거 마세요. 필요한 거.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 한국 사람들 보면 자꾸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래. 다 가지려고 그래요.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딱 필요한 것만 돈 쓰고 필요한 것만 챙기면 사실 돈 나갈 일 많이 없어. 그럼 돈 모을 수 있어 여러분. 돈 모을 수 있고 물가 올라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니까 본인 돈이 버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좀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멘탈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 많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약 먹고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 많다는 것도 아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댓글 적으신 분 꼭 완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